중국이 나름대로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트는 데 있어서 희생양 삼은 것이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밟고 그리고 오히려 파괴하고 그 위에다 새로운 것을 붓다 보니 소위 말하는 전통 문화라는 것이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 이 소프트 파워라 부르는 문화적인 힘이 결국은 자국 내에서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브랜드라던가 혹은 국가의 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걸 뒤늦게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내부에서 역사로 내세울 만한 것이 그다지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밑바탕이 얇다 보니 주변 국가의 눈에 띄는 문화 상품들에 대해서 한자 문화권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네. 그거 다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민주주의가 도입하기 전 훨씬 더 문화의 거의 발명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억지로 부리고 있는 건데요. 만약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그게 덫이 될 수 있어요.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예. 그렇게 따져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화들이 전부 다 결국은 중국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오산이 되고 오류가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동북공정 중에서도 문화공정만큼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. 아니 근데 오늘 사실 모신 이유는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불쾌한 체험들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혐중 반중 이 정서가 커지는데 예컨대 뭐 오징어 게임이 인기다 그러면 거기 유관 상품들 이런 거를 아무런 저작권 없이 중국 사람들이 오시고 뭐 장식 무리고 만들어 팔고 이번 지우학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는 나라니까 네. 복제해갖고 파일이나 DVD로 어마어마한 양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.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이럴 땐? 이게 몇 가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중국이 나름대로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트는 데 있어서 희생양 삼은 것이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밟고 그리고 오히려 파괴하고 그 위에다 새로운 것을 붓다 보니 소위 말하는 전통 문화라는 것이 제대로 남아있지가 않죠. 그러다 보니 이 소프트 파워라 부르는 문화적인 힘이 결국은 자국 내에서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브랜드라던가 혹은 국가의 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걸 뒤늦게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내부에서 역사로 내세울 만한 것이 그다지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밑바탕이 얇다 보니 주변 국가의 눈에 띄는 문화 상품들에 대해서 한자 문화권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네. 그거 다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민주주의가 도입하기 전 훨씬 더 문화의 거의 발명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억지로 부리고 있는 건데요.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중국은 여하튼 간에 동북공정, 문화공정이라는 이름만으로 눈에 띄게 여하튼 힘이 있는 세력으로서 훨씬 앞으로 우리 것을 실제로 침해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지고 침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심각성이 시민과 국민들 사이에까지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. 네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. 맞습니다. 네. 지금 배경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아니 우리 공평하게 중국 역사와 주변국 역사를 정리해줘야 할 텐데 중국은 그거 아니잖아요. 막무가내잖아요. 그냥 다 우리 거래잖아요. 사실 방법은 있어요. 뭐냐면 민주주의 투입입니다. 민주주의. 원래는 그러면 돼요.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타인의 문화나 타 종교 혹은 타인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그것에 대해서 정복하거나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논리가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성장세가 거의 비례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넷플릭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. 네. 넷플릭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는 열망 자체가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하고 그 이후에 문화적인 침탈과 침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. 왜 예. 제가 그래서 훨씬 더 중국의 민주주의가
토착화되어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넷플릭스를 금지하고 유튜브를 금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국식의 SNS 채널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내부 소통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힘 자체가 매우 내부 결속력의 위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가 국가의 방치하에 말하자면 중국 그런 일당의 방치하에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매우 간단치 않은 문제다.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의 10대, 20대의 정서 문제가 단순히 그들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양육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된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. 맞습니다. 지금 강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자체가 변해야 된다.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현실적인 문제로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역사 다 자기 거고 한국의 전통들 다 우리 거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? 한국 정부는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겠는가? 일단은 민간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. 잘하고 있다. 드라마, 영화, 음악을 통해서 결국 우리 것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식생활이라던가 우리 문화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과 애정이 그냥 따라하고 싶은 욕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정부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의사표현 해야 될 거는 해야 한다. 왜냐하면 문화에서만큼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한계가 없습니다. 만약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이게 덫이 될 수 있어요.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렇게 따져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화들이 전부 다 결국은 중국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오산이 되고 오류가 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동북공정 중에서도 문화공정만큼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시간 내도 만나요.